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어제 고생했어요. 내가 밤에 네. 우리 3프로 애들 다들 나가라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반도체도 나가서 얘기하면 엄청 욕먹을 것 같은데 걱정. 맞다. 거기 갔다 오셨죠. 아침에 오시는 거 봤는데. 왜냐면 저희야 뭐 사실 반도체 애들이 출근해가 벌써 2달이 됐는데 자료 준비하고 계속 저희 디스커션하는 가운데 보면 지난 2달간 저도 오늘 그 내용을 아마 얘기했을 텐데 그 내용 듣고 나면 사람들 싫어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괜찮게. 네, 그래서 주가 못 갔던 거니까 좀 반등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자가 이렇게 뭐 시장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아서 뭐 9만 원 정도 갈 수 있다. 뭐 이 정도 아마 그 얘기할 것 같은데 내가 되게 톤 좋게 좀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뭐 부정적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침에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갔다 왔어. 나 못 갔어. 9시에 뭐 오시는 거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하여튼 들어는 보세요. 왜냐면 전자가 중요하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그거 배치할 때 억지로 월요일 날 현대차하고 현대차 중기 바이콜이니까 네. 그거 해놓고 금요일 날 삼성전자 해놨던 건데 어제는 또 뭐 하여튼 거기 스트리밍 창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 나는. 그래요? 저 어제 가보니까 이게 채팅창 글 올라오는 거 잘 안 보이게 배치를 좀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나갔길래 이제 그러세요? 보다가 야 이거 뭐 그래서 내가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구나 그 세계를 그 생각했어. 뭐 그건 그거고. 네. 우리는 이제 참 그거 정해진 거 알아요. 이제 1위 오너예요. 1위 오너. 네네네 봤습니다. 하지만 마실 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인사말을. 저 하려고 안 했어요. 본부장님이 미셨던 거잖아요. 뭘 빌어. 난 근데 1위 오너 뭐 주인 의식 가진 분들로 가자 그랬었는데 내 마음은 야수의 심장을 갖고 가야 된다. 투자는. 그래서 1위 때 마음도 갖고 가셔야 된다. 댓글에 보니까 파마첵스를 기억할 거라는 파마첵스가 뭐야? 파마첵스 사건 모르세요? 기억 안 나. 나 예전에 어떻게 그 됐는지. 첵스라고 그 과자 그 시리얼 만드는 회사에서 새 제품은 파맛으로 할까요? 초코맛으로 할까요? 했는데 사람들이 장난치니라 다 파맛에 투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맛이었는데 결국 초코맛 나오고 신제품. 그랬어? 맛있는데. 아유, 공이 이상한 네. 바쁜데 오늘. 네. 근데 아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어제 참 그거. 네. 왜 자꾸 저희가 요새 장외시장 얘기하냐면 네. IPO에 관심들 많은데 IPO 할 때 되면 다 비싸게 그렇죠.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KOTC만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기업 분석을 해서 계속 장외 기업을 소개해 줄 텐데. 네, 계속 다니고 있어요. 네, 계속 다니고 있어요 저희는. 그리고 오늘도 갑니다. 자료로 내기가 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실내로 뭐 상담하면서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것들도 있다. 피어 맞아요. 그래서 한 건데 또 나는 봤잖아 당신 할 때 네. 어제 또 망비에 뭐냐 왜 이런 주식을 떠넘기려고 하냐 뭐 별거 다 달리더라 그래서 일부러 개별 기업 얘기는 말씀 안 드리고 좀 이렇게 정책 이슈 쪽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데도 그런 반응이었나 보네요. 제가 못 봐가지고. 안 봤어야 되는데 왜 보고 나서 나도 다른 인터넷 방송 먼저 유튜브도 가기 두려워서 못했어 이제. 하여튼 그 다음 주 일정부터 합시다. 네, 다음 주 일정 이 세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그 자료 나오나요? 3페이지 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 목요일이 6월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3개월에 한 번 있는 선물 만기일과 이 옵션 만기일이 겹쳐 있는 날인데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하나가 있어요.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코스피 200 정기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 만기일 종가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변경된 종목을 기준으로 이 코스피 200 그 수익률이 산정이 되는 거죠. 핫한 종목 많이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TNC, 효성 첨단 소재, SK 맞아요.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테크.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특례 요건을 만족을 해가지고 이번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펀더멘털 이외에도 이 수급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사야 되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한국 ETF 중에서 가장 많이 추종하는 인덱스다 보니까 이게 인덱스가 새로 편입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변경된 다음에는 이제 끝이에요. 수급보다는 좀 펀더멘털 이슈 때문에 이제 평가받기 때문에 과거를 살펴보면은 오히려 코스피 200 편입 이후에는 신규 편입 종목들이 조금 슬로우해지는 흐름이 나타났으니까 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같은 날이죠. 목요일 날인데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게 뭐
대부분의 의견인데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게 물가 상승률이 이제 2%를 넘어섰는데 유럽도 이 테이퍼링을 시작하지는 않더라도 테이퍼링을 논의에 대해서는 한번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좀 성장주 위주의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그 다음 주에는 FOMC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정책 회주의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조금 봐야 되는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G7 정상회담인데요. 여기는 금토일입니다. 11, 12, 13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되게 두 가지 측면인데 뭐 계속 나왔었던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글로벌 기업가들이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늘 나왔던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최저 법인세율에 대한 내용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재무장관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게 미국이 지금 법인세율이 21%였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28%로 올리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하자라는 게 옐런 의장이 4월 달에 주장한 겁니다. 제안한 거죠. 근데 이 회담에서 유럽에서 좀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법인세율을 21%가 아니라 15% 정도로 하자라는 얘기가 논의가 됐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금요일, 토요일에 런던에서 G7 재무장관 회담이 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은 다음 주 G7 정상회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서명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와. 아침 모닝 미팅에 네네네. 법인한테 내가 이거 콜했던 내용 얘기하라고 했다. 콜하라고 했던 내용인데 이게 잘 분해해 보면 미국채 금리가 올라왔던 안정화됐던 가장 큰 계기는 결국은 세금을 많이 걷겠다. 국채 발행이 그렇게 네. 많이 안 늘겠구나. 이 기대였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맞아요. 국채 법인세를 생각보다 많이 못 올릴 것 같은 느낌. 못 올릴 것 같은 분위기고요. 양보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처음에 인프라 투자 법안 처음에 2조 원 넘게 얘기했었는데 1.7조 원 규모 원이 아니죠. 1.7조 달러 규모로 이렇게 낮춰서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어저께는 1조 달러까지 낮춰서 얘기를 하고요. 법인세율도 28% 올리는 거를 21% 그거 바꾸지 않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이거에 좀 집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 공화당과의 어느 정도 합의를 위해서 조금 물러서는 모습이었던 미국 거죠. 시장 1.63 갔는데 만약에 이거 주말에 다음 주에 여기서 법인세가 전반적으로 한 15%대로 뭐 최저법인세율 유지하고 21% 유지하고 뭐 그러면은 내가 국채 쪽에서는 부담될 수 있는 금리 쪽에 요인이죠. 부담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니 뭐 이거 제가 오늘 요새 우리가 하던 얘기였는데 이렇게 돼버리네. 왜냐면 이게 좀 리스크이라고 검토했던 건데 우리가 딱 이렇게 그냥 원래 그냥 바이든이 밀어붙일 거로 봤는데 이렇게 되네. 점점 양보를 했는데 생각보다 양보 좀 안할줄 많이 알았다.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인데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구하고. 그래서 금리가 되게 미국 책임련이 거의 1.5 거의 한 번에 어제 봤어요. 네. 근데 한 번에 올라온 게 이거예요. 어제만 하더라도 거의 4bp 올라왔는데 뭐 4bp면은 주식 시장에서 뭐 그냥 물가 플러스 2분이 컸었는데 이것도 야 이게 이렇게 되네. 하여튼 오케이. 네, 어쨌든 이 일정 세 가지가 오늘 그 다음 주에 일정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미리 좀 보셔야 될 내용은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랑 이 내일 확인하실 수 있는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최저 법인세율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하는지 이 정도 체크하시면은 고용지표 잘 나오고 이것까지 되면 금리 1.7 이상 올라가겠지. 근데 고용 지표는 정말 잘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ADP도 잘 나왔지, 신규 실업 수당 계속 낮게 나오고 있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왜냐면 부담스러울 이번에 것 같습니다. ISM 서비스업 서비스 지표 봤더니 네. 제조가 아니라 완전히 서비스업 지표가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쪽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네. 그 서비스업이 좋아지는 거 그쪽 맞습니다. 고용되는 거 아니야 네네. 지금 보니까. 고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이렇게 훨씬 그 창출하는 효과가 큰데 어쨌든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가 재개되면서 서비스업 쪽이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내가 게 이번에 중요한 스트리밍을 보면서 느꼈던 거 일주일간 그 3% 네. 콜라보 하면서
야 이런 얘기하면 정말들 사람들 아무 관심 없겠구나 내가 우리끼리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반을 좀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여기서 거기 막 좀 약간 음모설 같은 거 얘기해주고 막 이거다 뭐 이거가 되면 이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독자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근데 그래도 우리가 또 브로커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우리 영블리가 잘해주고 있으니까. 뭐 저희는 뭐 그래도 열심히 하면 조금씩이라도 늘지 않을까요? 이거 저희는 사실 오늘 굉장히 이거 갖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주제가 법인세 부분이었거든요. 맞아요. 법인세와 금리. 근데 이게 우리가 막 우리도 신나서 얘기해도 아무도 안 하는 사람이 적겠구나 생각이 내가 들으니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 얘기 빼먹었는데 G7 정상회담 할 때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대북 정책 이게 일본이랑 한국이랑 어떻게 할 거냐 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그것만 나오고 법인세 관련해서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요? 구독자 늘리는데 포기했어. 요번에 스트립을 열심히 보면서 나도 내가 어느 날은 또 이거 나 같으면은 절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접근법. 내가 아무리 요번에 어떤 책에 추천사를 제가 썼는데 투자의 지혜라고 그 출판사에서 10원도 안 받았어요. 자존심으로 그냥 내가 그건 써짠다 했던 건데 거기에 정말 서문에 내가 추천사에 쓰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그렇게 음모로 하는 게 제일 정말 쌀게 없는 짓이다를 막 해놨는데 하여튼 또 넘어간다. 꼰대 짓 한다고 넘어가서 우리 차트 봅시다. 네, 차트 두 가지 해놨는데 보통 달러가 강할 때가 금리가 올라갈 때고요. 그럴 때는 금융주가 좋거든요. 근데 그 팬데믹 이후에 작년 3월 이후에 완전히 둘이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달러는 약해지는데 맞다. 계속 뭐 최근에도 특히 최근에 달러가 약한데 금융주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오늘은 좀 상황이 달랐어요. 이거는 어제 데이터까지인데 금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뭐 4bp가 뛰어버렸잖아요. 강해졌어, 그래서. 달러가 좀 많이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금융주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저는 보고 느꼈던 게 이게 좀 국내 개인들 수급이 약간 좀 완화되고 있잖아요. 강한 게.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데 달러가 강해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또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네. 달러가 약한 게 이머징 국가에서 좋죠. 내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다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미국에서 이제 재무부에서 회사차 안 살 거 아니에요. 뭐 테이퍼링이 뭔진 뭐 다 떠나서 M2증권이 꺾일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뭐 그치. 이제 회사채는 이제 다 매각하겠다고 뭐 이제 얼마 되진 않는데.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억을 잘못하는데 사과나무 시리즈가 3월 24일 나갔거든. 네. 근데 그 미국 애들이 그 회사채 그때 더 세게 내가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때 미국 애들이 회사채 산다고 그걸 발표했을 때 그 정책 뭐였더라? 그거 까먹었다 그거.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 났었어요. 그때 막 언론에서 그 CNBC에서 아침에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연준에서 그걸 사냐.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여기 갈 때까지 가서 이거는 안 터지는구나 더. 그게 바로 요번에 그걸 파는 거예요. 그때 샀던 채권들을. 그래서 제가 봤는데 뭐 지난 12월부터 이미 안 사고 있었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이 차곡차곡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확실히. 맞습니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신호 정도가 아니라 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어쩌면 선결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위험한 자산부터 달러가 약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이네요. 달러. 아닌데 뭐 달러 뭐. 어제 좀 빨리 올라가지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달러 이렇게 되면 뭐 브라질, 터키 이런 데는 위험하고.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한국은 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겠어? 그렇죠. 근데 외국인 이미 많이 팔았는데 기대한 거는 좀 이머징 쪽으로 자금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생각만큼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혹시 뭐 이머징 채권 투자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PB들이 뭐 잘 모르면서 그런 거 했을 것 같은데 좀 또 이러면 하면 안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이 아시지만 조금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좀 조심하세요. 네. 넘어갑시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로존 인플레이션 2%에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이게 2010 몇 올라왔네. 년도였지? 2018년 이후에 처음인데요. 유로 이게 물가가 오른 게 당연히 부담스럽기는 했는데 ECB가 다음 주에 있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거는 일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에 나설 만한 바로 그럴 이슈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변동성 큰 품목들을 좀 제외하고 보는 이 근원 CPI,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로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뭐 ECB에서 이 물가 지표 때문에 크게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 이 두 그림 오늘 중요한 거 다 넣어놨네요. 네. 내가 똑같이 지금 나도 이 달러랑 미국 유로존 인플레도 생각보다 올라온 건데. 네, 많이 올라온 거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병목 현상이란 단어, 일시적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죠. 네, 다음 페이지에 산업 이슈로 쓴 거는 제가 재밌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갑자기 뭐 이거 스킬즈 뭐야? 장시 좋아서 한 거지. 이거 별로 시작 성장주 중에서 이게 유명한 회사예요. 스킬즈라는 회사 못 들어보셨죠? 난 몰라요. 애니팡 이런 게임 해보셨어요? 나 게임 안 해요. 이게 지금도 단순한 좋아하는 게임은 포카랑 포카 그런 것도 있어요. 포카는 난 지인들 모여서 포카 치는 걸 그러니까 좋아해요. 이게 어떤 플랫폼이냐면은요, 이 플랫폼이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놓고요, 개발자가 와서 그 플랫폼에서 게임을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 게임을 해보고 재밌으면은 돈을 내고 토너먼트에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냈잖아요, 참가비를. 참가비를 우승자랑 개발자랑 이 회사가 나눠 먹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내가 실력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돈 내고 토너먼트 가야 할 수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애니팡 같은 이 퍼즐 게임도 있고 포카 같은 이 게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여기가 게임 아이템은 좋은데 아직은 좀 스타트업이니까, 스타트업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적자거든요. 그런데 이 결국 필요한 거는 유저가 많아야 돼요. 참가비를 내고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광고회사를 아예 인수를 했습니다. 이 광고회사를 통해서 이 회사로 유저가 유입되면은, 예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줬는데 이제 비용을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 위주로 매출이 나왔었는데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매출이 나온다면 이건 당연히 좋은 거니까, 뭐 재밌는 이슈 때문에 뭐 주가가 하루 만에 뭐 20% 이상 오른 거, 이것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별 신기한 회사 다 있죠? 관심 없어 아무 이거 말도 안 되게 해. 재밌는 내용인데 이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관심 없으니까 질문 안 하는 거야. 네, 실적 8페이지 네,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닝 시즌 끝났으니까 2주 동안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둔화됐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위에 있는 그 그림 12번에 분기 영업이익 데이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여전히. 5월 달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실적이 다 들어왔어요. 1분기 실적이. 그래가지고 전에까지는 예상치였는데 이제 실제치로 정리를 해서 보면은 1, 2, 3, 4분기 중에서 2분기 추정치가 가장 낮습니다, 지금. 올라가겠죠. 둘 중에 하나죠. 전자가 올라갈 거예요. 1분기가 너무 이상하게 좋았든지 2분기가 너무 이상하게 낮아서 올리든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6월 말에 삼성전자 실적, 이렇게 잠정 실적 앞두고 이렇게 컨센서스 전자 바뀔 컨센서스 때부터 10조 초반인데 11조 이상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1분기랑 2분기랑 보면은 이익 차이가 3조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못 메우죠. 지금은 여기에서 한 1, 2조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돼봐야 역성장입니다. QOQ로는. 그러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2분기가 상향 조정될 거냐, 1분기는 정말 이 경기 재개로 인한 병목 현상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한순간 좋았던 거냐, 아니면은 연간 추정치가 더 올라갈 거냐, 이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기가 2분기가 될 거라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6월 말까지는. 그리고 내가 지금 자꾸 질문 받는 거예요. 네. 어차피 당신 이따 나간다니까. 네. 됐다 지금. 네이버 그 요번에 그 네. 15조. 15조 현금성으로 드는 거 있잖아요. 그 이익이 그 영업 외이익으로. 이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평가했냐고 자꾸 물어보던데 그냥 애드 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당연히 애드 시켜야 됩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자꾸 그거를 감안하면 싸 보이지만 그걸 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물어보는데 뭐라고 해야 돼 내가? 그거는 보수적인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 장부가를 적게 잡아놓은 거지,
회계상 이익이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한전 부지를 한국전력이 그 삼성동 부지를 현대차에 팔았잖아요. 그때 그 장부가랑 실제 판 금액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게 8.5조 원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8.5 이 여기서 돈을 주고 팔고 여기서 돈을 주고 샀는데 합치면은 전체 이익이 8.5조가 올라간 거잖아요. 장부가랑 실제 가격 차이 때문에 그거는 이게 금액이 발생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금액을 자산을 적게 평가하고 있던 거를 재평가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잡는 게 맞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라인 가치도 재평가를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는 맞는데 이게 없던 거를 만든 게 아니라 평가를 안 하고 있었던 거를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반영하는 거는 맞습니다. 아유, 네, 시기가 참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그걸 또 발라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아니죠 막 그랬는데 나도 네. 궁금했네. 오케이. 네. 안 발라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한꺼번에 반영됐기 때문에 좀 이상한 것 같은 효과를 보내는 건 맞는데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2011년 넘어가면서 이 IFRS로 바뀌면서 연결 기준으로 전체 기업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한순간에 좀 올라가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 IFRS에 의한 그 회계 기준이 바뀐 거기는 하지만 연속성 측면에서 뭔가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걸 알아둬야 되는 거지 이거를 빼고 계산해야 되는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이익 추정치 올라간 거 보면은 지주 회사들이 이렇게 이익 추정치를 올렸네요. 별로 실적 지주 NR 많지도 않은데. 네, 실적 변동성 크지 않을 때 그나마 많이 바뀔 수 있는 게 좀 지주 회사들이 들어갔고요. 누가 자료봤다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익 추정치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쪽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7을 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16부터 얘기하고. 아, 네네, 16페이지부터 볼까요? 다시 16 얘기했잖아요. 아, 네. 이익 추정치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가장 강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머징 아시아예요. 그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거 보시면은 이 이머징 아시아의 EPS인데 지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아시아 국가들 EPS 추정치가 조금 꺾이네요. 내가 사실은 당신 그 주간 보다 볼 때 데이터 보는 것 중에 네. 보는 게 17페이지를 잘 봐요. 내가. 네네, PR이요? 글로벌하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난 맨 아래 보면 요 그림을 보거든. 요 그림을. 네. 이게 굉장히 빳빳했거든. 이게 확 우리나라 한국 맞아요. 네이버 때문에 올라온 거고.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꺾이는 느낌이거든 나는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둔화됐는데 이 중에서도 이머징 아시아가 좀 강하게 좀 밀렸습니다. 한국은 연간 추정치로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지금 한 2주 동안 올라왔는데 이머징 아시아 지역으로 보면은 뭐 중국, 대만 이런 데 합쳐서 보면은 조금 밀렸죠. 한국이 이랬지 혼자 네이버 때 혼자 이랬지. 네. 아니 그 전에도 이 어닝 시즌 전에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급격하게 올라간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 자산가치 재평가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고. 글로 미국 빼놓고 보면은 그렇게 밸류들이 떨어지고 있거든 지금. 그쵸? EPS 올라가는데 멀티플이 안 따라간다. 이건 어떻게 보면 EPS 재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다들 퀘스천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억눌렸었던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나왔었던 게 좀 1분기였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은 경기 재개로 인한 이 선순환으로 나오는 실적들이 정말 반영되는 게 2분기일까? 더 늦춰질까? 늦춰진다면은 연간 실적은 어떻게 될까? 이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오늘 어디 또 탐방도 가셔가지고 그러는데 네. 지방 갑니다. 차 몰고 가는 거야? 아니요. 시외버스 타고 가요. 버스 좋겠다. 시외버스 타는데 좋겠다고요? 사무실 떠나고 싶은데 오늘 계속 있어야 돼. 그래.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저 진짜 거기 처음 가봤어. 진천에 저게 많아요. 바이오 단지들이. 네네네. 난 가봤지. 저 진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천이 그 청주랑 그쪽 네. 사이인데 거기가 이제
그 세종 뭐죠? 그 여기 우리 연금 갈 오산. 네네. 오산은 많죠. 거기서부터 다 바이오 화장품 코스메틱 공장 부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공장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가서 보고서 아 그러세요? 가본 적 뭐 있죠. 맛있는 거 갔었나? 아니 맛있는 거 별로. 휴게소에서 그냥 옛날 이영자 씨가 소개해줬던 거 뭐지? 소떡 먹고. 그래도 그냥 바람 쐬고 잘 갔다 쉬어요. 내일 아침에도 또 내가 시키지 않은데 자꾸 아침에 와서 하니까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아 그것도 월요일에 좀 비어가지고 월요일에 먹을까를 해볼까 생각. 아 뭘 해? 쉬어 그냥. 이 사람 진짜. 아니 뭐 뭔가 빈칸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 월요일날 뭐 오늘 주말에 얘기했던 거 뭐 주말에 있었던 뭐 일정이랑 데이터. 뭐 이런 거 해볼까 뭐 생각 중이에요. 아니, 데이터를 좀 하나하나 들여다보다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그런 변화들이 좀 보이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하여튼 오늘 제일 걱정하여튼 이번 주에 하여튼 오늘 삼성전자 걱정인데 방송 가가지고 또 막 그 성격에 또 분명히 뭐 구멍이상 비싸요 뭐 이거 하고 왔을 것 같은데. 부장님 성격이 어떠세요? 아니 괜찮으신데 되게 온화한데 난 올고 드시죠. 내가 제가 2달째 같이 얘기를 하잖아. 계속 전자 어때 보여 그러면 내가 알거든. 지금 무슨 논리를 얘기할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난 그래서 계속 어쩌면 전자는 위는 막혀 있다 말을 했던 건데 그 얘기를 그냥 일반 투자들이 접했을 때 다 삼성전자 좋아하는 상황이니까 빠진다는 아니에요. 그냥 뭐 올라갈 수 있는데 저 상승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막혀 있다는 거 우리가. 올라가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 안 좋으실 수도 그게 있죠. 또 걱정이고 나도 이따 저녁 때 가서 해야 되는데 나도 그런 말 할 텐데 나는 그래도 이거 한번 우리 3,300 뭐 전자도 움직이면서 한번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거 나오실 때 리플 저도 봐야지. 보지 마. 싫어. 진짜 보지 마. 막 보니까 뭐 전에 한번 내가 이렇게 항상 앞에 보이잖아. 네. 그랬더니 저 뚱땡이 보기 싫어. 막 이렇게 날려. 근데 순간적으로 이거 멘붕이 가려놔서 왔어. 잘 안 보이던데. 그다음부터 가려놓은 것 같아. 네. 그다음부터 말이 꼬이기 시작하더라고. 저도 전에 보니까 전에 갔을 때는 이렇게 그걸 올라오니까 이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 신경 쓰느라 말이 이렇게 좀 느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연부장이야. 왜냐면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저번에 한번 걔랑 통화하다가 내가 뭘 하다가 야, 봄 괜찮니? 뭐 얘기하다가 정말 그 댓글 오는 걸 다 보더라고. 와, 그러다 속으로 멘탈이 정말 갑이야 갑. 대단하시다. 왔을 때는 우리 같은 사람 못해 그거. 막 성질 나가지고 막 그리고 막 누가 나한테 막 믿고 따르겠다면 난 막 질색하잖아 나는. 그쵸. 그런 거 진짜 부담스러운데. 저도 저를 못 믿는데 나도 몰라요. 내 생각 잊지 마시죠. 지금 제가 이번에 스트리밍 보면서 느꼈던 건데 절대로 저희를 뭐 따르거나 저희들 말을 뭐 믿고 저희들도 항상 헷갈려 하니까. 근데 다만 이번 주에 하도 김동완 대표가 우리 이베스트데이 해줄 테니까 하자 그래서 난 되게 반응이 좋을 줄 알았거든. 막 사람들이 애들이 이렇게 와 이거는 완전히 이거 다시는 이런 거 안 해야 진짜. 하여튼 그랬어요. 너 어제 고생했다고. 네 감사합니다. 안나는 다시는 안 할 것 같고 이제 걱정이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